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며칠 전 제가 너무너무 웃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잘생긴 남편과 아주 귀엽고 깜찍한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와 남편의 신혼집은 오래된 빌라입니다. 원래 제 꿈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지금은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빌라에 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쉬운 마음이 컸는지 처음에는 집에 영 정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웃 사촌분들이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밖에 없었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말이죠. 저희 집 바로 윗집에 사시는 분들은 주말마다 농장에 가세요. 요즘에는 시골에 작은 땅을 사서 농사 짓고 그러잖아요. 상추며 깻잎이며 본인들이 힘들게 지은 작물들도 저희들한테 조금씩 나눠주시기도 하십니다. 바로 앞집에 사는 신혼부부는 부부가 어쩜 둘 다 그렇게 친절한 건지 매사에 환하게 웃으면서 먼저 인사도 하고 그러더군요. 며칠 전에는 새로 김장을 했다면서 한번 드셔보라며 가져왔습니다. 참 다정하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웃은 바로 저희 아랫집 할머니세요. 아랫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저도 지금은 돌아가시고 곁에 없으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그래서 아랫집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면 저희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아랫집 할머니는 다리가 조금 불편하셔서 스스로 걸어 다니지 못하세요.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하시죠. 항상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할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하신지 몰라요. 저번에는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길에서 들꽃 하나를 꺾어 할머니 귀에 꽂아주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소녀처럼 호호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도 할아버지한테 마누라한테 이쁨 받을 수 있는 법 좀 배워야겠네 라며 웃었죠. 매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옷도 커플룩처럼 비슷한 색상에 맞춘 듯이 차려입고 나오시는데 너무 보기 좋아요. 노랑, 분홍, 파랑 등등 거의 모든 옷들이 다 커플룩이시죠. 저도 나이 먹어서 늙게 되면 딱 저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저도 집에서만 지내는 전업주부다 보니 아랫집에 종종 놀러 가곤 해요. 오늘은 그 아랫집 할아버지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웃들 중 아랫집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사하고 나서 이사기념떡을 빌라에 돌렸어요. 요즘 이렇게 떡을 돌리는 젊은 사람은 드물다며 차 한 잔 먹고 가라고 하셨었죠. 그때부터 종종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서 자주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할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반찬을 넉넉하게 하는 날이면 꼭 아랫집에 나눠드리곤 했어요. 그러면 아랫집 할아버지는 항상 고맙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돈으로 살해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받겠나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했던 일이 아니었기도 했거든요. 한사코 거절했더니 그 뒤부터는 가끔씩 저희 집 문고리에 까만 봉지가 하나 걸려있기 시작했습니다. 까만 봉지 안속에는 김부각, 뻥튀기, 전병, 홍삼맛 사탕, 계피맛 사탕, 땅콩 등등 작은 간식거리가 담겨 있었어요. 겨울에는 붕어빵도 종종 담겨 있었죠.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와 함께 난자 나눠 먹었었던 간식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할아버지께서 꾀를 쓰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것들이라 반가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랫집에 주에 2회 정도씩 주기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신랑 부모님은 신랑이 어렸을 적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없고 친정은 엄청 먼 지방에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모님 생각이 나면 아랫집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갈 때마다 할머니와 수다 떠는 재미도 엄청났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정말 웃기게 잘하시고 리액션도 너무 좋으셔서 재밌었거든요. 가끔씩 찾아오는 것 같은 딸 내외분들을 제외하고는 항상 조용조용 살고 계시는 아랫집에서
근래에 들어 종종 아이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원래 할아버지 따님은 전업주부였대요. 그런데 이번에 일자리가 하나 생겨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낮에는 일을 가야 하니까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손주를 맡기는 거였습니다. 겸사겸사 용돈도 벌겸해서 말이에요. 그 집 손자는 올해 6살이고 이름은 수환이에요. 저희 아들에 비해 3살이나 더 많죠. 수환이는 정말 엄청나게 개구진 아이입니다. 장난기도 되게 많아요. 저번에 빌라 계단 5개 정도를 갑자기 휙 하고 뛰어내려서 다리뼈에 금이 간 적도 있죠. 왜 그렇게 뛰어내렸냐고 물어보면 한번 해보고 싶었대요. 수환이는 그렇게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활기찬 아이입니다. 수환이는 겨울쯤부터 아랫집에서 낮에 지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아이들에게 좀 못할 짓을 많이 하잖아요. 뉴스에 나올 만한 일들이요. 아동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수환이 엄마가 그렇게 남의 손에 맡길 바엔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아랫집에서 지내고 수환이의 부모님이 저녁마다 수환이를 데리러 왔죠. 그런데 겨울은 아무래도 많이 춥잖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쪽이라 이번 겨울 눈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매일매일이 영하였죠. 저희 빌라 수도관도 동파가 돼서 곤혹을 치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환이의 부모님도 그렇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밖에서 수환이를 놀아주지 못한 거예요. 아이들은 감기에 걸리면 큰일이니까요. 그러다 며칠 전 제 고향 친구 중 한 명이 경기도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 달부터 출근인데 오늘 한번 보자고 해서 제 아이를 챙겨 친구를 만나러 나갔죠. 그런데 봄이 되기도 했고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런가 빌라 앞에서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계셨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공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정민아 어디 가누?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고향에서 친구가 하나 올라와서 만나러 가요. 할머니 날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쵸? 라고 했죠.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짧은 인사를 했고 할아버지께도 다녀오겠다 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친구가 맛있는 것을 먹자며 자기 집으로 초대해 줬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제 아들이 3살이다 보니 요즘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한창 말을 배우고 하는 나이일 때이기도 하고 걷고 뛰고 점프도 하고 구르기도 하면서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요. 친구는 미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서 전 내심 고마웠죠. 정오가 되기 전인 11시 반 정도쯤에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깔끔하게 집도 잘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친구 얼굴도 보고 웃고 떠들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시계를 봤더니 오후 5시가 되기 직전이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7시인데 2시간 정도 남았었습니다. 부랴부랴 잘 지내라는 인사를 건네고 저녁 준비를 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간단하게 장도 봐왔죠. 남편은 또 오늘따라 비엔나 소세지 볶음이 먹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걸어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걸어가고 있던 골목 위로 휙 하고 공이 하나 날아오는 겁니다. 공이 저희 아들 앞으로 5발자국 정도쯤에 통 하고 떨어졌죠. 그래서 그 공을 보고 저는 웬 공이지? 하고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또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때라 자꾸 주워서 만지려고 하길래 얼른 안아들고 집으로 마저 가려고 했죠. 그런데 골목을 나서자마자 할아버지와 수환이가 근처에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어머 수환아, 할아버지 아직도 밖에 계셨어요? 세상에 라며 놀랬더니 수환이가 저보고 4층 아줌마 수환이 축구공 못 봤어요? 수환이 축구공 하얗고 까맣고 그런데 수환이 축구공 못 봤어요? 라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가 봤다고 방금 나온 골목길에 있다며 말을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할아버지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시는 거예요. 입모양은 안 움직인 채로 말이에요. 해.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예? 하고 되물었더니 조금 더 명확한 발음으로 보지 못했다고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나 싶어서 또 네? 라고 물었더니 글쎄 할아버지가 너무 절박한 얼굴로 아이 정민아, 아이 제발 못 봤다고 해. 아줌마는 못 봤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서 집에 밥 먹으러 들어가자고 말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가 집을 나선 이후에 수환이가 놀다가 중간에 집에서 점심만 먹고 다시 할아버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고 다정하신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수를 쓰셨겠어요. 정말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웃긴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맘이 정말 뼈저리게 이해가 되었죠. 사실 제 아들도 체력이 끝내줘서 정말 힘들거든요. 3살도 이렇게 키우는 게 힘든데 6살은 얼마나 더 힘들겠나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는 수환이의 공을 전혀 못 받는걸? 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수환이는 아 진짜요? 진짜 못 봤어요? 라고 되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저는 수환아, 그치만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아줌마랑 같이 집으로 갈까? 수환이가 저녁도 먹지 않고 이렇게 밖에 있으면 수환이 엄마 아빠 마음이 아야할 거야. 수환이 저녁 먹고 엄마 아빠 기다려야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라고 아이를 살살 달랬습니다. 할아버지의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 점점 환하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복병이 하나 있었죠. 바로 제 아들 말이에요. 아이가 3살 정도 되면 말이 정말 많이 늘어요. 그리고 조금씩 대화가 되는 느낌인데 글쎄 제 아들이 대뜸 쪼기! 라고 하는 거예요. 수환이는 제 아들을 보고 응? 쪼기? 쪼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은 대굴대굴 쪼기! 라면서 저희가 방금 빠져나온 골목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의 오지랖을 간과했던 모양이었죠. 수환이는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대굴대굴? 대굴대굴이 뭐지? 아, 공 말하는 거구나. 너 공 봤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들은 크게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끄덕거리면서 응, 쪼기! 라면서 다시 한 번 더 골목길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죠. 수환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골목길로 와다다 달려갔고 잠시 뒤 수환이 품에는 수환이가 찾아 헤맸던 공이 들려 있었어요. 진짜 웃으면 안 되었는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사색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진짜 수환이는 공을 안아들고 나와서 저희 아들 보고 혁이 착해. 우리 혁이 최고야. 혁이가 형아 공 찾아준 거야? 고마워. 라면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러고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공놀이 조금만 더 하자. 응? 응? 아, 제발, 진짜 딱 10분만. 아니야. 5분만 더 하고 들어가자. 응? 응? 제발. 하면서 조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저를 간절하게 쳐다보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도와달라는 구조 신호였어요. 저는 웃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꾹 눌러 참고 수아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얼른 저녁 먹으러 가자. 아까 아줌마가 나왔을 때부터 밖에서 논 거면 너무 오래 놀았어. 수환이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지 않을래? 오늘 아줌마가 소세지 사왔는데 맛있게 해줄게. 오늘 우리 혁이랑 같이 저녁 먹어주면 안 될까? 혁아, 혁이도 형아랑 같이 빠빠 먹고 싶지? 라며 말을 했어요. 수환이는 처음엔 더 놀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도 제 말에 응! 하며 고개를 크게 끄덕거렸고 저도 거기에다가 공놀이는 수환이가 내일도 할 수 있잖아 라며 살살 달랬어요. 수환이는 하며 고민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알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럼 할아버지 우리 내일 또 공놀이 해? 라고 웃음 지으며 말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다는 듯 말끝을 흐리시며 그래 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웃기던지. 그날 결국 저희 네 사람은 함께 빌라로 돌아왔고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할아버지께 수완이 저녁 챙겨 먹을 테니 조금만 쉬시라고 한 뒤 저희 집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 정인아 고마워. 내가 거절을 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염치 없이 우리 손자 저녁만 조금 부탁할게. 미안하고 고맙다. 라며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렇게 그날은 어찌저찌 일단락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죠. 오전부터 밖에서 수환이의 웃음소리가 나서 내다보니 할아버지가 또 수환이와 공놀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근처에 나오셔서 구경하고 계셨어요. 저도 제 아들을 데리고 나가 인사를 하니 어제 수환이와 몇 시간이나 놀았던 후유증이 크셨던 건지 할아버지가 몸살이 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통처럼 몸이 너무 결린다며 우는 소리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자랑 놀아주시겠다며 몸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니 웃기면서도 감동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수환이가 곧 저를 보더니 사층 아줌마 안녕하세요? 혁이도 안녕? 하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래 수환이도 오늘 안녕? 이라고 했죠. 저희 아들은 수환이를 곧잘 따르는 편이라 수환이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둘이서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저와 할머니 쪽으로 와서 아이고 이제 좀 앉아서 쉬어보네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종종 제 아들과 수환이가 만나서 놀고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빌라 바로 앞은 자동차가 지나가기도 해서 보통은 저희 집에서 둘이서 놀거나 제가 아랫집에 아들을 데리고 가거나 그렇게 지내고 있죠. 저희 아들도 외동이라 좀 적적했던 건지 수혁이 만나는 걸 가장 좋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또 수혁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는데 거실에 가만히 누워만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그걸 보고 또 따라하고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무슨 노래 하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빠랑 할아버지가 알려준 놀인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지는 놀이에요. 라는 거예요. 아마 수혁이 아빠와 할아버지 두 분 다 수혁이와 놀아주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가만히 누워 쉬고 싶을 때 하는 놀이처럼 보였어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수혁이가 저희 집 거실에 떡하니 누워있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더니 남편이 너무 웃기다며 사연을 적어 한번 올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 제대로 표현을 해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수혁이네 부모님들도 아랫집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건지 그 이후 따로 한번 찾아와서 감사 인사도 하시고 꽤 자주 아이들의 간식거리를 사서 아랫집을 통해 보내주시곤 해요. 아이가 둘이라 힘든 것도 두 배지만 행복도 두 배라 저희 집과 아랫집에서는 항상 웃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빌라에 살기 시작한 덕에 아직까지 세상이 참 많이 따뜻하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 봄이 찾아와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만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